보자.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소화작용 and 소화계. 소화계와 소화작용. 소화계, 일단 소화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화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들의 합. 그지? 소화기관의 합. 소화기관이라 그러면은 머리서부터 쭉 스캔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소화기관에 해당되는 소화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 있어? 제일 먼저 입이겠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입 다음에 음식물이 이제 어딜 지나가? 식도. 입 다음에 식도 다음에 위 다음에 소장 그리고 대장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쓴 애들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이 다 뭐예요? 소화계야. 소화계.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쓴 것들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은 실제로 음식물이 지나가는 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도 표현해? 소화관이라고도 표현해. 음식물이 지나가는 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죠? 그런데 소화계에는 얘네들 말고 추가적으로 또 뭐까지 포함돼서 소화계라고 얘기를 해. 여기 쓰여 있지 않는, 쓰지 않은, 근데 소화계에 해당되는 기관에 뭐가 있어? 뭐 있을까? 간. 오케이. 또. 그치. 쓸개. 또. 찍었는데 맞았어? 자, 간이 어디에 있냐면, 위 옆에 간이 있어. 간이 있고, 그 다음에 쓸개는 어디 있는지 아니? 간 옆에? 간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게 쓸개야.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매우 중요해. 이자가 있어. 이자. 간, 쓸개, 이자까지 포함해서 소화계야. 알겠니? 이자는 우리 교재에서는 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병원에 갈 일이 있고 그러겠지. 근데 병원에서는 이자라는 단어 말고도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해. 이자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이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들어본 적 있니 혹시 니들? 들어본 적 있어? 최장? 못 들어봤어? 최장이 이자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 쓴 애들이 뭐다? 소화계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코, 입, 이렇게 되면 입에서 쭉 내려가. 얘가 뭐예요? 식도. 식도에서 좀 내려가면 이렇게 위가 있을 거고, 그죠? 위에서 이제 더 내려가서 내려가서 여기서 알겠죠? 그리고 간은 어디 붙어 있어? 한 이쯤에. 얘가 간 밑에 붙어 있는 게 뭐라고? 쓸개. 그럼 이자는 어디 붙어 있느냐? 이자는 여기 옆에 붙어 있어. 이렇게. 얘가 이자야. 알겠니? 그래서 얘가 입, 식도, 위, 간, 쓸개. 그리고 얘가 이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얘가 뭐야? 소장. 얘가 대장. 이해되셨죠? 그래서 음식물을 우리가 먹으면 의도로 음식물을 먹었어. 얘가 식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서 소장을 지나서 대장을 지나서 항문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야. 이 과정에서 간에서 뭔가를 만들고 쓸개에서 뭔가를 만들고 이자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분비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음식물이 뭐 돼? 소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182페이지 소화, 음식물이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되는 과정을 소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소화의 필요성은 왜 소화가 필요하냐?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하려면 크기가 작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양소의 크기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져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니? 영양소가 세포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뜻은 쉽게 얘기해서 피부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양소가 작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왜? 피부 자체가 세포잖아. 개념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밥알 하나 피부를 통과하게 만들면 밥알 하나가 통과돼야 안 돼? 통과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얘를 먹으면 우리 소화관을 지나는 동안에 밥이 분해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굉장히 작게 분해가 돼서 세포 사이사이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분해가 되는 과정을 소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해됐냐? 인경이도? 근데 분해는 어떻게 시켜? 소화는 어떻게 시켜야 돼? 소화, 뜻 자체는 영양소를 잘게 부수는 과정. 그러면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 첫 번째, 음식물을 부수는 과정이 제일 첫 번째 어디서 일어나? 입에서 일어나. 근데 이 입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잖아. 그거는 물리적인 반응이야, 화학적인 반응이야? 물리적인 반응이야. 크기를 그냥 잘게 부수는 거야. 입에서는 물리적으로 부수게 된다. 근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소화는, 소화시키는 과정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화는 물리적인 소화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무슨 소화를 얘기를 하느냐? 화학적인 소화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화학적인 소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크기만 작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 과정이야. 더 작은 물질로. 알겠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다? 소화,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 그래서 이 효소의 이름들을 외워야 돼. 그러니까 효소라고 하는 건 뭐냐? 효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이야. 생물은 여러 가지 효소를 만들거든? 근데 그 효소가 뭐냐? 생명체 내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로서 여러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탄수화물. 우리 3대 영양소에 탄수화물 하고 뭐뭐 있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었어. 그런데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놈이 녹말이라고 하는 놈이 탄수화물의 종류가 되겠지. 녹말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밥알 생각하면 되고, 밥을 먹었어. 얘가 세포 내로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단위, 뭘로 뽀개져야 돼? 녹말은 뭘로, 어떤 단위까지 뽀개져야 돼? 포도당까지 뽀개져야 돼. 그렇게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녹말이 한 번 뽀개지면 엿당으로 변하고, 엿당이 한 번 더 분해됐을 때 비로소 무슨 놈으로 변한다? 포도당으로 변한다. 그러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려면 누가 그걸 관여를 한다는 얘기야? 소화 효소가 관여를 하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엿당이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려면 또 다른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효소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효소인 거고, 효소의 특징 1효소 1물질에 반응을 한다. 하나의 요소는 하나의 물질하고만 반응해. 뭔 뜻인지 알겠니? 인경? 인체? 무슨 뜻이야 이거? 하나의 요소는 하나의 물질하고만 반응한다. 이건 좀 무슨 뜻이야?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중학교 2학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효소의 특징이 앞으로 고등학교 나가게 되면 고등학교 때도 효소라는 단어는 계속 나오게 되어요. 아시겠어요? 효소라고 하는 놈이 하나의 물질에 반응한다는 뜻은 이런 뜻이야. 자, 지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녹말, 엿당, 포도당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녹말, 엿당, 포도당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아시겠어요? 물론 성분은 어떠니? 성분은 같아. 성분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물질 자체는 달라. 간단하게 녹말은 맛이 있다 그래서 맛이 없다 그랬어. 맛이 없어. 근데 엿당은 맛이 있어 없어? 있어. 단맛이 난다고. 이미 맛에서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아시겠어요? 다른 물질이야. 그러면 녹말이라는 물질을 반응하는 효소가 있고 엿당이라는 물질에 반응하는 효소가 각각 따로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물질하고만 반응한다. 다시 해서 녹말을 분해하는 어떤 A라는 효소가 있다고 쳐. 녹말이 분해돼서 엿당을 만드는 A라는 효소가 있다고 쳤을 때 그 A라는 효소는 녹말을 엿당으로만 분해를 하는 거야. 그 A를 재사용해가지고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때 A가 사용되느냐? 안 된다는 뜻이야.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때는 다른 효소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그게 이 뜻이야. 1효소 1물질만 반응한다.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단백질, 펩톤, 아미노산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단백질이 한 번 분해가 되면 펩톤이라는 물질 명명이 펩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물질로 변하게 되고요. 펩톤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때 각각 각 단계에 분해시킬 때 사용되는 효소가 뭐하다? 다르다. 아시겠죠? 그 뜻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효소들을 우리 몸은 만들어내. 알겠니? 그래서 효소에 대한 특징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이러한 효소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물은 분해되어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녹말이라고 하는 놈은 포도당까지 분해가 돼야 되고, 단백질은 뭐까지 분해가 되고,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돼야 되고, 지방은 뭐까지 분해가 돼야 돼? 세포막으로 이제 흡수가 되려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어야지만 세포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흡수가 일어나게 돼.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효소의 이름들을 외워야 되고 효소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놈이 나오는지를 암기를 해야 돼. 일단 전체적으로 쭉 쓸게. 봐. 입에서 나오는 효소의 이름이 있어.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입은 음식물을 부수는 데 역할을 하지만 음식물이 입에서 이제 부수어지는 과정에서 입에서 뭐가 나오니? 침이 나오지. 침 속에 효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침에 있는 효소의 이름이 뭐냐면 아밀레이스. 뒤에 레이스 이런 단어 들어가잖아. 레이스, 에이스. 효소의 이름이야 다. 알겠니? 레이스, 무슨 데이스, 무슨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효소의 이름이다. 입에서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효소의 이름이 뭐가 나오냐?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온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자가 요 부분 위 밑에, 여기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소장이야. 소장이 어디서부터냐면 위 바로 밑에부터가 소장이에요. 알겠니? 여기서부터 소장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소장이야. 특히 소장 중에서 위에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 요 정도 길이의 소장을 12지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12지장도 소장의 일부다. 어쨌든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자인데, 이자에서는 효소가 세 종류가 나와. 뭐가 나오냐? 밀레이스, 립신, 이페이스. 이자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는 세 가지다. 아트라,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알겠죠? 그 다음에 소장에서 효소가 나온다. 소장에서 효소 나오는 일이 뭐냐? 탄수화물 분해 요소. 또 단백질 분해 요소. 원래 이름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라서 구체적인 이름은 안 써. 그냥 탄수화물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라고 얘기를 해. 구체적인 이름은 뭐 탄수화물 분해 요소 같은 경우에는 뭐 스크레이스, 말테이스 뭐 이런 단어 쭉 쓴단 말이야.
단백질 분해 요소 같은 경우는 펩티데이스 이런 것들이 있어. 몰랐네. 그냥 이렇게 읽어.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알겠죠? 자, 봐. 영양소로 우리가 3대 주영양소 뭐뭐 있다고 3대 주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이 왜 주영양소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먹으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이제 탄수화물, 녹말. 얘 한 번 분해가 되면 뭘로 분해가 된다고? 엿당. 얘 한 번 더 분해가 되면 뭘로 분해가 된다고? 포도당. 근데 분해가 될 때 그냥 분해가 될 수는 없고 효소의 영향을 받아서 분해가 된다 그랬지? 이때 탄수화물을 엿당으로 분해시키는 분해 효소의 이름이 뭐다? 그게 얘야. 이름이 뭐야?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 그리고 다시 한번 봐. 아밀레이스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야? 한 군데야? 다시 잘 봐. 아밀레이스 또 다른 곳에서 만들어져. 2자. 두 군데야. 아밀레이스는 그래서 입에서도 만들어지고 소장에서도 아니 소장이다. 2자에서도 만들어진다. 알겠죠? 두 번째, 엿당을 포도당으로 최종적으로 분해하는 엿당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 이름이 뭐야? 얘가 소장에서 나오는 뭐예요? 탄수화물 분해효소야. 엿당이 포도당으로 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화효소가 탄수화물 분해효소. 됐니? 어디서 만들어져? 가로 열고 소장 위치도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됐니?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끝났어.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은 분해가 되면 이름이 뭐라고 한다고요? 펩톤이라는 이름을 써요. 펩톤. 그냥 알아둬. 책에는 펩톤이라는 단어를 썼니? 그런 거 안 썼어? 없는데. 없지? 네. 그냥 알아도 펩톤이라는 물질로 이름이 불리어진다. 또는 폴리펩톤이라고도 명명을 하고요. 폴리펩타이드라고도 이름이 불리어집니다. 알겠죠? 자, 다 싸잡아서 펩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얘가 분해가 되면 뭘로 분해가 된다?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흡수가 가능해지게 된다.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뜻이야. 자, 이때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시키는 효소의 이름이 뭐야? 누굴까? 그리고 트립신. 따로따로. 원래 사실은 한 번 분해가 됐을 때 펩톤이고 또 한 번 분해가 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한 번으로 쓴 거고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시키는 게 누구야? 펩신. 그리고 트립신. 얘네들이 있다. 펩신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장소가? 위. 트립신은 어디서 만들어져? 2자. 알겠지? 끝으로 아미노산까지 분해시키는 소화효소의 이름이 누구야? 얘가 요거야. 아미노산까지 분해시키는 소화효소의 이름이 단백질 분해효소야. 단백질 분해효소. 응? 아니, 잠깐 기다려. 어디서 만들어져? 단백질 분해효소? 소장. 됐어요? 마지막 영양소 뭐가 남았어? 지방. 지방 남았지? 세수하고 오려고 그러는 거야, 연준아? 네. 세수하고 오려고? 네. 그러면 이거 너무 급하게. 좀 참을 수 있지? 네. 자, 지방은요. 일단 얘는 빡! 한 번에 분해가 돼. 뭘로 분해가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니?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과 뭘로? 모노 글리세리드로 한 방에 분해가 돼.
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이용되는 소화 요소가 바로 얘야. 누구야? 라이페이스. 라이페이스. 어디서 만들어져요? 이자에서 만들어진다. 와, 이자. 아밀레이스, 트리프신, 라이페이스 이 세 놈이 다 이자에서 만들어지는데 아밀레이스는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하고 관련돼 있고 트립신은 뭘 분해시키는 효소하고 관련돼 있었어.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였지. 단백질과 관련된.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지. 그리고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앞글자만 떠서 아트라는 3대 영양소를 분해시키는 모든 효소를 다 만들어내는 장소가 바로 이자다. 매우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이자가 기능을 좀 병에 걸리게 되면 췌장이 이상이 생기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더부룩하고.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보다 주의할 거. 지방이 분해가 될 때는 지방이 중간 단계에서 부드러운 지방으로 한번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야. 지방이 부드러운 지방으로 한번 만들어지게 돼. 근데 지방과 부드러운 지방은 다른 종류의 물질은 아니에요. 다시 해서 지방이 부드러운 지방이 될 때 효소가 이용되니? 아니, 효소가 이용되는 건 아니야. 왜? 다른 종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 지방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물질의 이름이 뭘까요? 그래서 색깔을 다 있을 거야. 분필색은. 나머지 분필색은 다 초록색 분필로 소화효소의 이름을 썼지만 지방을 부드럽게 만드는 물질의 이름은 뭘로 쓸까? 파란색으로 쓰자.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누가? 쓸개즙이. 쓸개즙의 역할이에요. 쓸개즙의 역할은 뭐다? 지방을 부드러운 지방으로 만든다. 쓸개즙은 소화효소야? 소화효소가 아니야? 아니다. 근데 소화에 관여를 하니? 라고 물어보면 소화에 관여를 하는 건 맞아.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 근데 소화효소는 아니라고. 효소라고 하는 정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그랬잖아. 지방이 부드러운 지방이 되는 건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인 반응이야. 좀 부드럽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쓸개즙 누가 만들까? 아니야. 그게 그래서 문제 많이 나와. 쓸개즙의 이름이 쓸개잖아. 그래서 쓸개에서 만들어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야. 어디서 만들어? 쓸개가 있는 위치 잘 봐. 누구하고 붙어 있어? 쓸개즙 어디서 만들까? 간에서 만들어. 간에서 만든 쓸개즙을 저장을 어디다가 하는 거야? 쓸개에 저장을 해두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필요할 때 분비를 할 때 소장으로 분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쓸개즙. 어디서 만들어서? 간에서 만들고 어디로 저장된다? 쓸개에 저장된다. 이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아시겠죠? 또 하나. 여기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설명이 안 된 게 하나가 더 있어. 교재에 나와 있는데 뭐가 나와 있냐? 위. 이 위에서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나온다 그랬지.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음식물 먹고 위산이 과다가 된다. 위산과다. 그래서 좀 쓰려, 속 쓰려. 위산과다로 인해서 속이 쓰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위산. 위산이 뭘까? 위에서 만들어서 나온 어떤 물질을 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걸 다른 말로는 위액이라고 얘기를 한다. 위에서 나오는 액체, 위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질이 뭐냐? 걔는 얘가 염산이야, 염산. 우리 위에서는 염산이 만들어져. 은채야, 염산이라고 하는 놈이 위험한 물질이야? 그저 그런 물질이야? 위험한 물질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염산을 몸에 부으면 어떻게 돼? 확 뿌리면
파요. 큰일 나지. 근데 그 큰일 나는 그 염산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위에서. 그래서 염산이 나와. 우리 위는 대단해. 그 염산을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버티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사실은 위가 그렇게 버티는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능력은 대단해. 위에서 염산을 만들어서 뿜어내서 나왔을 때 사실은 그냥 나오잖아? 위를 구성하고 있는 그 내부의 세포들이 위산 때문에 다 망가질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위산이 나오기 전에 우리 몸은 보호막에 끈적끈적한 액체가 먼저 나와. 뮤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먼저 나와. 알겠니? 그래서 뮤신이, 이름 안 나와 있어요. 비용신 아니고 뮤신이야. 위산이 나오기 전에 뮤신이라는 물질이 먼저 나와서 보호막을 쳐. 그런 다음에 염산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위는 보호가 돼. 근데 그러한 염산이 위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식도를 타고 올라오면 식도가 칼칼하니 아프단 말이야. 그게 속쓰림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어쨌든. 너무 이제 죽겠어? 갔다 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염산, 알겠지? 염산의 역할, 요것도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가자. 염산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냥 괜히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염산의 역할 첫 번째, 음식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음식물과 함께 병균이 같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병균이 음식물에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 위에 들어왔을 때 이 염산은 그 병균을 뭐 한다는 뜻이야? 죽여버릴 수 있어. 그래서 염산의 첫 번째 역할,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병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한다. 균을 죽인다. 두 번째, 음식물의 위에 머무르고 있으면 썩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우리 몸이 뭐 냉장고도 아니고, 음식물이 잘 보관이 되진 않을 거 아니야. 따끈따끈하니까 쉽게 어떻게 돼? 상할 수도 있잖아. 그지? 상하는 걸 막아준다. 음식물 부패 방지. 썩는 걸 막아준다. 염산. 아시겠어요? 끝으로 세 번째. 염산이 나오고 위에서는 소화효소 펩신이 나온다 그랬잖아. 이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놈인데 처음부터 분해하지 않고 못하고 염산하고 만나야지만 얘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어. 그거를 뭐라고 정리하면 돼? 염산의 역할은 펩신을 활성화시킨다. 자기의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끔, 야! 펩신! 잠자지 마, 일어나! 나 염산 나왔어, 이제. 너 이제 이래.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염산의 역할은 살균작용, 음식물 부패 방지, 펩신을 활성화시킨다. 소화효소를 활성화시킨다. 됐니? 자, 그래서 염산의 작용, 책에 나와 있네, 182페이지에. 위에서, 그지? 위, 단백질을 분해한다. 그리고 그 2-2, 염산의 작용. 위액에는 펩신과 함께 염산이 들어있다. 강한 산성을 띠는 염산은 펩신의 작용을 돕고 음식물 섞여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살균 작용을 한다.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는 뜻이 펩신을 활성화시킨다라고 정리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도 할까? 간. 얘도 역할을 정리하고 정리할 다른 데는 좀 쉬자. 간이 어떤 역할을 해? 아까 여기 썼지? 간은 뭘 만든다? 쓸개즙을 만든다. 간의 역할 첫 번째, 쓸개즙 생성. 두 번째, 간은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뭘 한다? 해독작용. 간은
우리 몸에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오거나 독성 물질이 생성이 됐을 때 그 독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간이야. 알겠니?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몸 자체가 건강이 매우 급속도로 어떻게 돼? 나빠져. 아시겠죠? 세 번째, 간의 작용. 간은 또 이런 역할을 해. 우리가 오늘 밥을 많이 먹었어. 다시 해서 3대 영양소 중에서 뭘 많이 섭취했어? 탄수화물 많이 섭취했어. 그랬더니만 소화계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얘를 포도당으로 다 바꿨어. 그래서 막 야 포도당 공급 막 시켰어. 그런데 우리 몸은 그 포도당을 이용해서 살아가는데 다 쓴단 말이야. 근데 다 쓰면 상관이 없는데 포도당이 남아돌아. 만약에 밥 한 3공기 먹었는데 한 공기 정도가 해야 될 에너지만 내가 썼다고 쳐요. 2공기의 포도당 남아있겠지. 그거 어떻게 될까? 저장. 응? 저장. 저장을 해도. 일단 우리 몸은 얘가 나중에 언젠가는 쓰겠지라고 저장을 해도. 근데 뭘로 저장을 하냐면 포도당이 글리코젠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서 일단은 저장이 돼. 포도당이 뭘로 바뀐다고? 글리코젠. 근데 그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는 장소가 바로 어디야? 간이야. 간 설명하다가 지금 그 얘기했잖아. 간의 역할, 쓸개즙을 만든다, 해독작용을 한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물질로 바꿔서 저장을 해둔다. 그리고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해놨잖아. 양방향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이 있다가 만약에 우리 몸이 포도당을 쓸 일이 있어. 그러면 뺐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 저장돼 있는 건 글리코젠으로 저장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 몸에서 원하는 포도당이 있을 때는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이 다시 뭘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포도당으로 바뀌는 장소도 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몸에 포도당이 많을 때는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두고 우리 몸이 포도당이 필요로 할 때는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공급이 되게 된다라는 뜻이야. 이게 간의 역할이야. 해독작용, 쓸개즙 생성, 포도당과 글리코젠의 전환 과정. 여기까지 되셨어요? 쉬자.